자, 오늘은 내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니네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게 이 파트야. 왜냐면 다른 학교는 사실 내가 뭐 서울도 해보고 상문도 해보고 현대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나마 이 파트를 제일 어렵게 공부하는 학교는 세화고하고 세화여고긴 해. 그런데 그건 작년까지 얘기인 거잖아. 매해 선생님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수업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세화여고가 아니더라도 뭐 서울, 상문, 서초 뭐 어디가 됐든 이 파트를 학교에서 어렵게 수업을 하고 출제할 수 있는 이게 다분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전 정보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세포 내 정보의 흐름. 그래서 이게 유전 정보 흐름이라고도 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다 그릴게. 우리 앞에 수업을 못 들은 사람도 있지만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서 핵산이라는 거 배웠어. DNA, RNA라는 걸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DNA라는 핵산이 있어.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왜 핵산이다?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산소 물질이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럼 이 DNA는 어떤 구조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꼬여 있는 형태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염기라는 애들이 이렇게 쭉 마주 보면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DNA 길다란 거 한 가닥이 매우 길어.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DNA 한 가닥의 길이가 세포보다 훨씬 길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 세포 안에다 우겨 넣은 거야. 근데 생각해요. 우리 긴 실이 하나 있어. 긴 실이. 자, 그거 한 요만한 구멍에다 내가 실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그냥 우겨 넣어서 이렇게 넣겠지. 그 넣는 건 넣는데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 그냥 이렇게 뭉쳐서 넣어버리면은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이걸 다시 풀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실이 중간이 어떻게 돼? 엉키거나 꼬이는 부분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끊어지겠지. DNA도 똑같은 거야. 이 DNA가 굉장히 긴데 그게 요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길이가 확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풀을 때도 엉키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DNA 이 두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중간을 감어. 이렇게 감어. 단백질이라는 거에다 이렇게 중간중간을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놔. 그래서 DNA의 중간중간이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겨 있어. 단백질. 좀 이따 여기다 다 채울 거야. 이 단백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다 이렇게 불러.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에 DNA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감겨 있는 거야. 감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감겨 있어. 그래서 요거 자체도 사실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감아놓은 거조차도 한 가닥의 실처럼. 니네 생각해봐. 실 있잖아. 그 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 가닥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하나의 실처럼 길게 이어지거든.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단백질의 DNA가 감겨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 그래서 DNA가 단백질에 감겨서 뉴클레오솜이 만들어지고 그 뉴클레오솜이라는 애들이 길다랗게 이어져 있는 전체를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핵 속에는 이렇게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단 말이야. DNA가. 그러다가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포 분열 배웠지. 하나의 세포가 둘로 니네 생각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쪼개져. 뭐 이런 체세포. 그럼 세포 안에 DNA 들어있다 그랬잖아. 야,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져. 자, 여기 DNA가 들어있는데 그럼 세포 두 개로 쪼개질 때 이 DNA를 반씩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지? 나중에 세포가 둘로 쪼개지면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잖아. 얘도 똑같아. 평소에 세포 핵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다가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면 이 염색사가 뭉쳐, 꼬여.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띠게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요게 너희가 알고 있는 뭐다? 이른바 염색체라고 하는 게 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하나의 DNA가 들어있으면은 세포 분열할 때는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 그렇게 똑같은 게 두 가닥이 있는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니네가 알고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 이런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요 다리처럼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체가 보이면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 염색체가 보이는 거고 그 다리처럼 생긴 놈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염색 분체 하나는 사실은 이 길다란 DNA가 꼬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는 요거 염색 분체 하나는 DNA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세포 분열할 때 꼬이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왜 두 개냐? 이런 DNA를 분열하기 전에 하나 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꼬였을 땐 다리가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 하나가 결국 이 길다란 DNA 전체 한 가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할 때 DNA라는 핵산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내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 방금 얘기한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자, 요 가운데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결합하고 있을 때 이 염기들이 쭈르르르 이렇게 달려있는 이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바로 이 염기 서열이라는 거 안에 이른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모든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건 아니고 그 이른바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서 일부 염기 서열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 전체 염기 서열 중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요 일부 염기 서열을 우리가 세 글자로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유전자. 알겠니? 유전자. 그래서 바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다. 응?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 자, 그런데 그럼 봐. 결국 DNA 긴 거 한 가닥이 염색체 하나인 셈인 거거든. 맞지? 자, 사람의 염색체가 총 몇 개야? 사람의 염색체 몇 개지? 46개지. 자, 물론 그 46개가 내 몸 전체 46개는 아니고 세포 하나당 46개가 있거든. 그러면 결국 우리 사람 세포 안에는 DNA가 46가닥이 들어있는 거거든. 복제되기 전에. 그지? 그런데 유전자는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사이가 된대. 그럼 그게 의미하는 건 뭘까? 방금 얘기 DNA 전체에서 일부분이 유전자잖아. DNA는 46가닥밖에 없는데 유전자는 15,000개에서 뭐 2만 개 사이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DNA 안에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부분.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맞지?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빈칸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바탕으로 채워주면 지금 여기 봐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이중 나선을 고 이 DNA가 한 가닥이 있으면 거기서 이 부분, 특정 부분들,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이 특정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그지? 너희도 책에 써놔야 돼. 그 다음에 그 DNA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세포 안에 우겨 넣으려면은 중간중간에 단백질에 감아놔야 되겠다. 이 동그라미가 단백질인 거지? 자, 이 단백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히스톤이라고 부른다고. 히스톤. 그래서 그 단백질의 DNA가 감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요 지금 요거네. 6번이네, 요거. 요걸 뭐라 부른다고?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 뉴클레오솜. 자, 여기서 5번은 뭘 말하는 거지, 요거는? 요건 그냥 DNA 전체를 말하는 거지, DNA. DNA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부분들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 유전자를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실처럼 길다란 하나의 가닥이 만들어지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전체를? 염색사라고 한다는 거야. 염색사. 그지?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 요거가 염색사인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세포 안에는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다가
세포 분열을 하면 자 이렇게 염색사가 꼬이면서 이렇게 특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랬어. 그거 지금 1번이거든. 요게 바로 뭐야? 염색체인 거야. 그래서 그 염색체에서 이렇게 다리처럼 보이는 요 부분, 그지? 여기서 3번이지, 3번?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염색 분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지? 여기 염색 분체인 거지? 그래서 염색체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염색 분체가 이렇게 두 개인 이유는 원래는 요거가 하나가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복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두 개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금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이거 동원체라고 부르지? 동원체? 그래서 뭐 너희 세포 분열 배웠겠지만은 세포 분열 할 때 방추사라는 게 여기 달라붙는 부분이야. 우리가 뭐 오늘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명칭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얘야. 그럼 결국에는 이 DNA 안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DNA 안에는 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셈이다 이거지. 그러면 도대체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내가 아마 DNA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이야. 그렇잖아. 자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 근육도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희 나이 때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이른바 호르몬이라는 것도 대부분 단백질이고 니네 몸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효소들도 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인 게 단백질이거든. 그럼 그 단백질을 내가 몸 안에서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바로 그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에 대한 정보야. 그러면 내가 단백질 아마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가 결합하면 단백질이 돼. 근데 그때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인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아미노산을 몇 개를 결합하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 어떤 종류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그 단백질 정보란 얘기는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을 결합시켜라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약해서 뭐라?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유전자가 그 단백질 설계도인 거야. 설계도. 요 유전자에서는 요 유전자에 의해서는 어떤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요 유전자에 의해서도 또 어떤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유전자 안에 바로 이제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떻게 어떤 애들 결합시켜라 라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게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그림을 이제 지워볼게. 유전 정보 안에 어쨌든 그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거대로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막 만들어지겠지. 이게 설계도, 일종의 설계도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머리카락에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효소에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호르몬에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특징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백질이 만약에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이다 보면 머리카락이 길어질 것이고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이다 보면 근육이 이제 생겨날 거고 호르몬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이다 보면 내 몸 안에서 호르몬이 막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 몸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형질이 발현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요 밑에 이제 설명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DNA에 대한 설명 나와 있지, 이제 DNA 구조 이건 사실 앞에서 생명체 구성물질 할 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내가 넘어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그 다음 페이지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이제 바로 유전자인 거다. 그래서 그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나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유전 정보에
염기 서열의 이제 어떤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유전체라는 게 나오는 거 딱히 몰랐는데 그냥 그 유전자 전체. 야, 아까 얘기했지만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염색 분체 하나가 결국 DNA 하나가 다 꼬인 셈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이제 유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을 거거든. 그 전체를 유전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요게 중요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DNA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이제 단백질 일종의 설계도니까 그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선생님이나 너희나 동양 사람들은 보통 눈동자가 까맣다 뭐 이렇게 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어떻지? 뭐 눈동자가 파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그제? 뭐 약간 금색과 비슷한 뭐 노란색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게 이제 색소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니네 서양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금발인 사람들도 있잖아. 자, 멜라닌 색소라는 거의 차이거든. 멜라닌 색소. 자, 멜라닌 색소. 이 멜라닌 색소가 우리 눈동자의 색깔이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 색깔도 서양 사람에 비해서 더 짙어. 머리카락 색깔도 대부분 검은색이잖아. 이 멜라닌. 그럼 이 멜라닌 색소가 왜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더 많으냐? 유전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봐봐. 갈색 눈동자 유전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야. DNA에서도 예를 들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있거든. 그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동양 사람들 유전자에 의해서 그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효소가 서양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효소들이 이제 결국 뭘 만드냐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거야. 효소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결과 눈동자 색깔이 더 짙은 거라고. 자, 여기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멜라닌 합성 효소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야.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 멜라닌 색소 만드는 일이지? 그러면 얘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결국 내 눈 색깔이 갈색이 되는 거지.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마다 어떤 기능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기능들이 나타나면 결국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 예시를 볼 수 있는 거야. 여기 똑같이 그 멜라닌 색소를 그러니까 합성하는 효소 유전자가 여기 둘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동양 사람은 그 유전자에서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서양 사람들은 적게 만들어지는 것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 양의 차이가 생기면서 눈동자 색깔이 다르다.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동양 사람은 갈색 눈, 서양 사람은 파란색 눈. 이거 뭐 머리카락 색깔에 비유할 수도 있어. 머리카락 색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내신 대비 때 다시 하겠지만 이거 니네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뭐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냐면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색소가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 색소는 누가 만들어? 효소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니네 보기에 이게 소위 말하는 국어 능력이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보기에 막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해놓거든? 이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서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유전자에 의해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그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 한 번 더 공부하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하거든. 조심히 해줘야 됩니다. 조심. 알겠지? 자,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전자라는 거 안에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그 일종의 설계도다, 유전자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들마다 이제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나타나면 형질이 발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져.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야, 그 유전자 안에 어쨌든 유전 정보가 이제 이거가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유전 정보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거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 단백질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러면 그 결과 형질이라는 게 나타날 때 이상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몸에 기형이 나타나거나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그러면 그 유전자 안에다가 그 유전 정보가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중요한 것들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물건인 경우에는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 금고는 나만 열 수 있게 띠띠띠띠띠 뭐 하냐? 비밀번호 걸어놓지? 암호 걸어놓잖아. 비슷해.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라는 것도 그냥 암호를 걸어놓는 거야. 암호를 걸어서 그 암호를 해독해야지만 이게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거구나가 알 수 있어. 자, 이걸 유전 암호라고. 유전 암호. 유전 암호라고. 그럼 잘 봐. DNA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제 그 구조를 이제 배운 사람들인데 수업 못 듣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이른바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것도 이제 각각 하나의 분자지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야. 참고로 DNA에 쓰이는 요 가운데 마주 보고 있는 염기들은 총 4종류가 있다 그랬어.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다 그랬고 구아닌이란 염기가 있다 그랬고 사이토신, 타이민에서 4종류의 염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염기가 쭉 이렇게 있어. 자,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쭉 달려있는가 염기 서열이라 한다 그랬거든. 생물마다 염기 서열이 다 달라. 사람 DNA에 염기 서열이 있을 것이고 침팬지의 DNA에 염기 서열이 있을 것이고 강아지 DNA 염기 서열이 이렇게 다 달라. 특히 사람의 DNA에는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쭉 있는가를 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어. 사람의 염기 서열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참고로 선생님이 DNA가 두 가닥이 만들어질 때 이 염기들은 서로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기면서 결합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고 구아닌이라는 염기는 사이토신이라는 애랑만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이쪽의 염기 서열을 잘 봐. AG, C, T, T 뭐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이 쭉 있으면 맞은편에는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니까 너희가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맞은편의 염기 서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잖아. A는 T하고 A, T끼리만 서로 결합할 수 있으니까 A가 있으면 여기 T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G가 있으면 여기 C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C가 있으면 G가 있는 거야. 얘네 둘끼리만 결합하고 얘네 둘끼리만 결합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맞은편의 염기 서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자,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어. 상보적 결합. 염기들끼리 정해진 애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거를 상보적 결합이라 한다.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쨌든 염기 서열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체 DNA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유전자라고 예를 듭시다. 여기가 유전자야. 그러면 요 염기서 AG, C, T, T 뭐 이런 식으로 이 염기서라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른바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그랬잖아. 자, 유전자라는 게 아미노산 서열을 뜻한다 그랬죠. 어떤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켜라 뭐 이거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거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어떤 애들을 몇 개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궁무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른바 이 유전암호라고 하는 건 있잖아. 유전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 그러면 이 염기 서열에 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한 암호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 암호가,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이 20종류라 그랬지. 그러면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가라마 팔 풀고 펜 들고. 선생님 그런 자세 되게 싫어해. 그지? 딱 그래. 이 새끼 네가 얼마나 한번 잘하나 두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싫어해. 잠깐만 요거만 하고 잠깐만 쉴게. 화장실 가야 되니까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암호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그 암호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거야.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됐어?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가 있다고? 20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암호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하냐? 자, 유전 암호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전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죠? 암호 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다니까? 그럼 이 글루탐산이라는 거를 뜻하는 암호가 하나 있다고요. 이해됐지? 그럼 암호가 최소 몇 개 필요해? 20개 필요하지. 왜냐면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요 염기설이라 요 염기들을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고 쳐봐. 자, 염기가 총 몇 개라 그랬어? 4종류라 그랬지. 그럼 니네 예를 들어서 염기가 총 4개가 있는데 염기 1개를 가지고 우리가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거야. 상자에다가 카드를 만들어. A라고 써져 있는 카드 20개, G 20개, C 20개, 타이밍 T 20개를 만들어. 넣어. 상자에다 이제 80개를 넣었지. 자, 거기서 내가 카드 아무거나 하나 딱 뽑아. 그럼 그 뽑은 카드에 뭐 A가 써있든 G가 써있겠지? 그럼 그거 한 글자가 암호 하나인 거야. 자, 내가 A라는 걸 뽑았어. 이게 암호야. A가 암호야. 그 다음번에 뽑았는데 또 A가 나왔지. 그럼 이건 같은 암호인 거지. 자, 이런 식이면 암호 몇 개 만들어? 염기 4글자 중에 한 글자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내가 암호 4개밖에 못 만들잖아. A, G, C, T 딱 암호 4종류잖아. 되겠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암호가 몇 종류라고? 20종류가 필요하다고. 땡.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염기 4개 중에서 조금만 참어. 내가 요거만 하고 쉴게. 쓰러진다.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카드를 넣었잖아? 카드에서 이제 글자를 뽑아. 첫 번째 A를 뽑았어. 그 다음번에 뽑았더니 C가 나왔어. 그럼 A, C 2글자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암호를 만들면 암호 몇 개 만들 수 있어? 16개의 암호 만들 수 있어. 그치? AG, AC, AT, AA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만 해도 암호 4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2글자를 조합해서 암호 만들면 16개 만들 수 있거든? 안 돼. 왜? 우리는 암호가 최소 몇 개 필요하다고? 20개 필요하다고. 마지막이야 진짜 요거만. 그러면 염기 4개 중에 4글자 중에 내가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면 4의 3승이니까 얼마? 총 64가지의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암호가 최소 20개만 있으면 되는데 64개 넘치지? 자, 요게 핵심이야. 유전 정보라는 걸 유전 암호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그 유전 암호는 결국 염기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 그럼 여기 지금 염기 서열이 쭉 있지? 자, 그럼 여기서 A, G, C라고 하는 요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 A, G, C라는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야. 그건 아직 모르지, 그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쓸까 이렇게? TT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요 3글자 TTA라는 암호가 또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가리킨 아미노산 여기 하나가 있어. 요 녀석이 가리킨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이면 또 여기 AGG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또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겠지?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요 암호들이 가리키는 순서대로
그 걔네들이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물이 그래.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모든 생물은 그 DNA 안에 이 염기들이 3개씩 짝을 이뤄서 그게 하나의 암호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 트리플릿 코드. 여기다 쓸까? 트리플릿 코드. 이렇게. 트리플릿 코드. 자, 그럼 물어볼게. 트리플릿 코드는 몇 종류가 있는 거다? 64종류가 있는 거다. 64종. 알겠니? 지금 졸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써져 있지, 그지? 자, 유전 암호라는 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DNA 염기 배열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지만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조합이 돼서 그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 뭐 지정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개 염기가 하나의 암호다 이 말인 거야. 그 암호 하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다 이거지. 지금은 이 암호가 이 AGC라는 암호가 어떤 아미노산을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내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고요. 니네 나중에 교과서 받으면 그 교과서에는 보통은 3염기 조합이라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3염기 조합이라는 말하고 트리플릿 코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돼서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하나 조금 더 덧붙이자면 DNA가 이렇게 2가닥이 있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유전자라고 하면 2가닥이 있잖아. 2가닥 중에 1가닥에만 이렇게 암호가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암호로. 지금 내가 요 가닥에 해당되는 놈으로만 지금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2가닥 중에 1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2가닥 중에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를 주형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형 가닥. 니네 나중에 학교에서도 주형 가닥이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형 가닥이란 말 꼭 기억해두면 되겠고, 그럼 그 맞은편에 있는 애는 그냥 결합되어 있는 것 뿐이야. 이거 암호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암호 가닥. 아마 숙제 하다 보면 주형 가닥이란 말 나올 거거든.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주형 가닥이라는 게 2가닥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맞은편에 있는 애는 그냥 암호 가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암호 가닥.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DNA 안에 염기들이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돼서 걔네들이 이렇게 그 암호 순서대로 나중에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DNA는 어디 들어있다 그랬어? DNA 어디 들어있다고? 그럼 이 얘기 해야지, 참. 아까 그럼 이런 이제 4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전 암호는 토탈 64종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맞지? 4개 중에 3개씩 이렇게 짝을 이뤄갖고 암호를 하나 만드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그래서 그 유전 암호 하나가 3개가 짝 이룬 거 하나가, 한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암호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사실 암호가 20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암호가 지금 남아 돌거든. 그러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건 맞지만 서로 다른 여러 유전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좀 써놔라. 요 밑에다가 요 밑에다 써놓으면 되겠다. 그치? 암호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건데 서로 다른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건 그냥 내가 맘대로 쓰는 거야. 자, AGC라는 예를 들어서 암호가 있어. 그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암호가 아니 이렇게 쓸까 그러면은 TAC라는 예를 들어서 암호가 있어. 아니다. 그냥 쓰자. AGC가 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AGC라는 암호가 뭐 아미노산 중에 내가 아무거나 그냥 발린이라고 칠게.
실제로 이렇지는 않지만 그냥 발린이라 예를 들게. 발린이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더라 이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암호 중에 AGT라는 암호가 있어. 서로 다른 암호잖아. 똑같이 3개씩 짝을 이뤘지만 이 암호랑 이 암호랑 다르잖아. 근데 암호가 64종류라 있기 때문에 얘도 얘를 가리키고 이 암호도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일 수 있다 이거지. 어쨌든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지만 암호가 남아 돌기 때문에 여러 서로 다른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알겠니? 요거만 이해해두면 돼. 요거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암호가 아미노산보다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말. 이건 예시야 예시. 실제로 이 암호가 발린을 가리키는 건 아닐 거야. 그냥 내가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쓴 겁니다. 뒤에 가면 표가 나올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암호로 만들어서 저장이 돼 있는데 이 DNA는 어디에 들어있어?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 맞지?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요 설계도, 요 이제 암호들대로 아미노산 쭉 결합할 거 아니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자, 여기다 내 그림을 그릴게. 자. 자, 여기가 세포의 핵이야, 핵. 핵이라고 칠게. 이 핵 속에 DNA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어쨌든 뭐 염색 사의 형태로 들어있든 그게 염색체가 되어 있든 DNA가 예를 들어 요렇게 2가닥짜리가 들어있다고 치자.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 이제 가운데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선생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주형 가닥, 요게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T, A, 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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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 A, G, T, C, G 뭐 이런 식으로 쭉 염기가 쭉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T, A, C, 뭐 C, C, T, A, G, T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일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요 암호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핵 밖에 있어. 이 전체가 이 칠판 전체가 세포라고 하면 여기가 핵이라고 하면 핵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계도는 핵 속에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설계도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핵 바깥에 있어.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있어. 리보솜. 세포 안에 보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기관이 있거든. 그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자, 그럼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대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여기 설계도가 있는데 단백질 만드는 공장을 리보솜이라는 데 가야지. 자, 이 교실이 핵이야. 저기 316호 학원비 결제하는 데가 리보솜이라고 쳐. 자, 여기 지금 설계도가 있는 거야. 자,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계도 갖고 가서 만들어야지. 맞지? 만들 수는 있어. 내가 이거 가져가서 쫄래쫄래 만들다가 커피 마시면서, 내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 어이구! 커피를 쏟았어. 이 설계도가 찢어졌네? 단백질 만들 수 있어, 없어? 설계도가 꼴랑 요거 하나 있었어. 이 원본이었는데 내가 이 원본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가서 쫄래쫄래 까물면서 만들다가 커피를 쏟아버렸어. 원본 설계도가 찢어졌어. 뭐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도 없어. 그럼 더 이상 단백질 못 만들지 않아?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원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근데 저쪽에 가서 단백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다 꼼꼼한 사람들 어떻게? 이거 냅두지. 대신 이거 뭐해? 징징 복사를 해. 복사본을 가져가. 그리고 만들어. 그럼 커피 쏟았어. 찢어졌어? 또 와서 복사해. 징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본인데 원본을 가지고 여기 가서 단백질 만들다가 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큰일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 복사본을 하나 만든단 말이야. 그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RNA라고 하는 거야. RNA. 우리 핵산 2가지 배웠거든. DNA, RNA 배웠는데 바로 이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RNA야. 그럼 그 RNA 어떻게 만드냐면 이 2가닥이 원래 꼬여 있어. 꼬여 있는데 일시적으로 풀려. 그 유전자에 해당되는 풀려. 자, 풀리면서 내가 이제 염기들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면 요 DNA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게. 자, 여기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 꼬여 있어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풀렸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잘 봐. 여기가 T,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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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 G, C, C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 지금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칠게. 여기에. 그러면 이제 원래 얘네 둘이 결합하고 있을 땐 여기가 T면은 맞은편에 A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T가 있어야 되고, 여기 G가 있어야 되고, 여기 G, G, A, C, G, G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유전자라고 치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부분이라고 치면은 일시적으로 풀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니네 핵상을 배운 사람 알겠지만 RNA에도 염기가 있는 거잖아. 자, RNA는 염기가 마찬가지로 4종류야. 근데 RNA의 염기는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시닌, DNA하고 똑같은 염기야. 그런데 DNA와 달리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염기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DNA가 풀린 다음에 그러면 원래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기를 갖고 있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RNA에도 A가 있잖아. T는 A하고 결합하니까 A라는 염기를 갖는 애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면 여기 T가 돼야 되는데 RNA는 T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냐면 U라는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요 밑으로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럼 여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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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G, G 이런 식으로 이런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쭉 결합하면서 바로 뭐가 하나 만들어져? RNA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저장된 유전 정보가 있잖아. 요 RNA의 일종의 복사가 된 셈인 거야. 이해됐니?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불러. 전사. DNA의 유전 정보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DNA의 유전 정보를 RNA한테 복사해 준 거야. 이해됐니? 지수 이해됐어? 복사된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잖아. 그럼 또 얘가 풀리면서 이 RNA는 자, 여기 이렇게 핵이 있다 그랬잖아. 핵에 여기 구멍이 있거든. 미세하게. 요 RNA가 이제 얘랑 풀리면서 이 만들어진 RNA 일로 빠져나와. 이렇게 쭉 빠져나와. 그럼 여기 봐봐. A, U, G, 그제? 요렇게 요런 염기를 갖는 G, G, A, C, G, G 이런 RNA가 빠져나와. RNA가 빠져나와. 핵을. 그럼 이제 이거 빠져나가면 얘네들은 다시 결합을 하는 거야. 됐니? 그 빠져나왔지? 그럼 이제 이 RNA라는 녀석이 어디로 가? 리보솜이라는 데로 가는 거야. 아까 리보솜이라는 데로 쭉 가. 빠져나와서. 그럼 빠져나와 쭉 가잖아. 자, 여기다 다시 그릴게. 그러면 이게 리보솜 RNA가 쭉 빠져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리보솜이라는 게 아까 그림에서 두 덩어리로 돼 있거든.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있거든. 그럼 그 리보솜이라는 RNA가 그 리보솜 근처로 가면은 리보솜이 덕커덕 이렇게 결합을 해. 이렇게 딱 결합을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리보솜이야. 그러면 리보솜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염기들이 쭉 있잖아. 그 염기들을 리보솜이 쭉 맞아 기찻길 위로 기차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면서 이 염기들을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염기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에 결합하는 거야. 잠깐 잘 봐. 다시 얘기할게요.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원본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RNA인 거다. 그래서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로 그걸 전사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는 이제 다시 풀리면서 핵을 빠져나온다. 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이라는 데로 가면 그 리보솜에서 그 R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번역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번역이 돼서 뭐가 만들어져? 이제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봐봐. 아까 DNA 유전 정보는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암호잖아. 그지? 이렇게 염기 3개가 각각의 암호일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텐데, 자,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졌더니, 야, 여기는 분명히 TAC라는 암호였는데, 전사돼서 RNA를 만들었더니 여기 AUG라는 암호가 된 거 아니니? 암호의 종류가 바뀐 거야. 잘 봐, 잘 들어야 돼. 준우야, 잘 들어.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만들어진 암호를 선생님이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른다 그랬지? 트리플릿 코드 여기, 그지? 트리플릿 코드야. 그런데 그게 전사가 돼서 RNA를 만들었더니, 그럼 RNA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일 텐데, 암호의 종류가, 봐, TAC라는 암호가 AUG라는 암호로 바뀐 거 아니야. 암호의 종류가 달라진 거야. 그럼 요 RNA에서도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인 건 맞지만, 요 RNA의 암호는 뭐라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불러. 니네 요 코돈이란 말을 잘 기억해놔야 돼. 코돈. 그러면 코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RNA의 염기 4종류 중에 그 중에 3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트리플릿 코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돈도 몇 종류가 있는 거다? 64종류의 코돈이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렇잖아. 아까 트리플릿 코드라는 게 64종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그게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는 암호의 종류가 달라졌어. 그 암호를 코돈이라 부르는데 얘도 어쨌든 3개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64종류다 이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렇게 전사돼서 RNA가 빠져 리보솜에 갔지? 그러면 리보솜에서는 봐봐. 요렇게 3개가 하나의 코돈, 요렇게 코돈, 요렇게 코돈인 거잖아.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요 AU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리보솜에서는 요 AU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 이제 갖고 오는 애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요걸 번역해서 아,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은 참고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메사이오닌. 그러면 이 리보솜에서 AUG라는 암호를 따져봤더니 그게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이면 그걸 이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GGA라는 이 이른바 코돈이 가리키는 또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걸 갖고 와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옆에다가 결합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CG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또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걸 가져다가 얘 옆에 결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RNA의 이른바 코돈이라고 하는 애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결합을 쭉 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줘.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번역. 알겠니?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동그라미 3번 있죠. 요거. 여기다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놔봐. 지금 선생님이 이 칠판에다 그린 이 그림 있지? 그거를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잘 봐. 요거 선생님이 말로 정리할게. 잘 보세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세포의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 그지? 단백질 설계도 원본이다. 그래서 그 원본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복사본을 하나 만든다. 그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전사가 되면은 이른바 RNA라는 게 생긴다. 그러면 그 RNA가 만들어진 RNA는 이제 얘랑 풀리면서 핵을 빠져나온다.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곳에 가면 리보솜에서는 이른바 그 코돈이라는 암호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시킨다. 그걸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코돈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결합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백질이 뭐 머리카락에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내 근육에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뭐 호르몬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효소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기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한 과정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요 과정, 이 과정 전체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거야. 써놔. 생명 중심 원리. 알겠어? 생명 중심 원리.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요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니네는 이거만 보고 이 그림이 사실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제일 단골로 아마 숙제도 나올 텐데 이 단골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일종의 복사하는 개념이 전사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냐 물어봐. 장소가. 자, 지금 장소 어디서 일어났어?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어? 핵 속. 그 다음에 자, 그럼 그 RNA가 핵을 빠져나와서 그 RNA의 유전화, 뭐 코돈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잖아. 이거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겠지. 그러면 우리가 핵 바깥에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는 리보솜이라고 써야 되고 보통은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 우리 세포에 핵이 보이잖아. 핵을 뺀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또는 정확하게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그 장소를 물어봅니다. 전사라는 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세포의 핵 속이다. 번역이라는 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세포질 또는 정확하게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실 하나가 더 있거든.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이제 뭐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세포 분열할 때는 이 DNA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DNA가 복제되는 것도 이렇게 표시하거든. 요거 DNA 복제. 그래서 지금 얘기한 생명 중심 원리에는 요 DNA가 복제되는 것도 포함시키긴 합니다. 자, 요것도 당연히 일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나?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복제가 일어나는 것도 핵 속에서 일어나는데 복제가 일어날 때와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좀 다른 거지, 그지? 다만 이제 복제가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복제되고 전사되는 의미가 아니야. 세포 분열할 때는 DNA가 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그냥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꼭 명심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지? 여기 지금 보이지? 뭐 전사, 번역, 그지? 뭐 지금 여사님이 그려놓은 과정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쭉 그 자세하게 지금 과정들에 대한 설명 나와 있지?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린 거. 생명 중심 원리 그래가지고 자 DNA가 복제돼서 2배가 늘어나는 이거 세포 분열할 때지, 그지?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안 될 때는 이른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지. mRNA라는 거 나오지. mRNA. 야, 사실은 여기서 선생님이 RNA라고 쓴 거 있지 않니? 사실은 니네 이제 나중에 가면 이 RNA가 사실은 3종류가 있어. 그래서 써줄게. 굳이 구분하자면 RNA라는 게 3종류가 있거든. mRNA라는 게 나오고 tRNA라는 게 나오고요. rRNA라는 게 나와. 이게 보통 3가지가 나오는데 너희가 통과해서 보통 RNA 그러면 그건 다 얘를 말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선생님 여기서 얘기한 RNA 있지. 이거 다 이 mRNA. 여기서 m이 뭘 의미하냐면 메신저란 뜻이야, 메신저. 메신저의 의미가 뭐야? 전달한다 이거지.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RNA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희 공부할 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RNA라고 나오면 그 RNA는 다 이 mRNA라는 걸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여기서 tRNA는 뭘까? 아까 여기서 이런 얘기 했지. 이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갖고 온다 그랬지. 그 갖고 오는 RNA가 있어. 그게 tRNA야. 이 코돈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애가 있는 거야, 이 리보솜으로. 갖고 오면 이제 리보솜에서 얘를 결합시키는 거거든? 그 갖고 오는 애가 tRNA야. T가 뭐겠어? 트랜스퍼. 수송한다 이런 뜻이잖아.
rRNA, 여기서 R은 리보솜이야, 리보솜. 이 리보솜이라는 것 자체도 RNA를 가지고 있거든? 그 RNA는 이제 이 리보솜에 있는 RNA, rRNA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한 언급 없이 RNA! 그러면 그거는 mRNA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신, 봐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거지. 리보솜은 이제 사실은 두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래서 핵을 빠져나온 RNA가 핵을 빠져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대단위체, 소단위체라고 리보솜이 턱턱 달라붙는 거다. 그래서 자 여기 봐봐. 여기 이제 RNA가 이렇게 있으면 리보솜이 달라붙은 다음에 마치 기찻길 위에 레일 위를 기차가 지나가듯이 리보솜이 쭉 지나가면서 이 코돈들을 번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 그리고 리보솜에 보면 EPA. 자 나중에 세화고 가는 친구들. 손 들어봐. 세화고 누구? 세화고를 나 지망했다 일단. 세화 요거 손 들어야 돼. EPA. 이게 이제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건데 세화고 세화 요거에서는 요것도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내신 때 그건 자세하게 배우면 돼.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내가 볼 땐 머리에 지진 와. 더 헷갈릴 수 있어. 지금 이것도 간신히 이해할까 말까인데, 그지? 요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 뭐 5', 3'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해. 뭐 계속 쭉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코돈표라고 하는 거거든. 방금 얘기했지. 봐봐. 이런 코돈이라고 하는 암호가 어떤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건지에 대한 거야. 그럼 자, 예를 들어 봐봐. 야, 여기 GGA라는 코돈이 있지. 그럼 니네 이 표 봐봐. GGA라는 코돈이, 이게 지금 여기 써진 이게 다 아미노산 이름이거든? GGA 한번 찾아볼래? 여기 있지. GGA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AUG 다음에 GGM이 여기가 글라이신이야, 글라이신. 그럼, 자, 그 다음에 AUG 봐봐, 여기 AUG.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인 거지. 그래서 AUG라는 게 번역이 되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오고, GGA가 번역되면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그 옆에 결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CGG는 뭐야, 지금? 봐봐. CGG, 여기 있지, 여기. 아르기닌 또는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거든? 그래서 얘가 번역되면 여기 이제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코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4종류의 코돈이 써져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우리가 필요한 암호는 20종류인데 암호가 64종류나 있기 때문에 봐봐. 4종류 CCU, CCC, CCA, CCG 이거 서로 다른 암호들이 같은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 가리키잖아.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여기 보면 ACU, ACC, ACA, ACG라는 4개의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 가리키. 이제 그래서 여러 개의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거지. 알겠어? 이걸 코돈표라고 합니다. 코돈표라고 한다. 그러면 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전자 이상과 유전자처럼 그냥 기본적인 거 합시다. 그러면 자 일단 그럼 아까 얘기했다. 이 유전자대로 뭐야? 다 정해져 있거든. 이 유전자대로 이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 몸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전자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만 내 몸에서 어떤 정상적인 기능들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그 결과 그 단백질에 의한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나든지 질병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내 모습이 어떤 좀 특이해지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유전자 이상과 유전자 질환 이렇게 돼 있지. 유전 질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소위 말해 이제 나중에 유전병 이렇게 배우거든. 유전병. 그지?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 뭐 그거 외에도 여기 뭐 페닐케톤요증, 낭성 섬유종, 그다음에 뭐 헌팅턴 무도병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네 나중에 교과서 받으면 교과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 요거 나와. 그럼 이게 뭔지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지? 자, 그러면 방금 이게 이제 질병 이름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유전자에 왜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일단 물을 수 있지. 그치? 유전자에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지. 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엄마 아빠가 뭐 만들지? 정자 난자 만드는 거 아니냐? 너희나 나나 정자와 난자의 어떤 결합의 부산물인 거잖아, 따지면.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정자 난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 엄마 아빠가 갖고 있던 DNA를 정자하고 난자한테 절반씩 넣어주는 거잖아. 근데 그때 그 DNA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정자나 난자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걸 물려받은 자식은 DNA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자,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니네 태어나서 죽을 때가 하면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내가 그 일본 같은 게 몇 년 전에 그거 있었잖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거든.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지? 니네 원자력 발전소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 같은 거 덮여져 있잖아. 그 콘크리트가 몇 미터 두께로 되는 콘크리트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냉각 장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발전소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폭발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사실 방사능이라는 게 갇혀 있는 거거든.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둬놓은 건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때 방사능이 퍼져나갔지. 뭐 니네 많이 들어봤을 때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되게 유명하잖아. 그 방사능이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여. 퍼져나가지. 내가 방사능을 과도하게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이 망가지면 그 즉시 즉사할 수도 있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그 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돼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이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 같은 거에 내가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전자 막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고 막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그게 물론 진짜 그런지 아니는 뭐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장에서 사실 되게 유독한 화학약품 많이 사용하거든. 반도체 만들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그 화학약품이 노출되다 보면 그지? 알게 모르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백혈병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어떤 화학약품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 근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뭐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사실 문제가 돼. 봐. DNA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염기들이 이렇게 쭉 옆으로 눕혀놓은 거야.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죠? 이렇게 있을 텐데, 어? 그럼 여기 염기들이 쭉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염기 있고 여기 이제 CTT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쭉 이렇게 있겠죠. 뭐 A 뭐 G, C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치자. 뭐 이렇게 A 뭐 TT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인 거야. 정상적인 유전자라고 칩시다. 근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있잖아. 이 염기 서열이 있으면 이 염기 서열 중에 봐봐. 그럼 여기서 ATT가 하나의 암호고 CTT가 암호고 AGC가 암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적인 유전자라면 이 암호들이 가리키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국 결합이 될 거 아니니? 뭐 전산이 번역을 거쳐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화학약품에 노출돼가지고 많이도 아니야. 이 염기 서열 중에서 염기 하나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CTT라는 염기 서열이 있지 않니? 근데 만약에 T가 여기서 A로 바뀌어. 야, 잘 들어봐. DNA에서 CTT라는 소위 말하는 트리플릿 코드가 있으면 이거 전사가 되면 어떻게 되지? G, A, A라는 코돈이 생기는 거지. 맞지? 이게 DNA고 그 전사돼서 RNA 만들어지면 RNA에서는 GAA라는 코돈을 가질 거 아니니? 그럼 니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코돈표를 보면 자 여기 봐봐. 코돈에서 GAA라는 코돈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CTT일 때는 어떤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글루탐산이. 여기 글루탐산이.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염기 서열 중에서 T라는 염기 하나 그냥 A로 하나만 바뀌었어. 자 그러면 트리플릿 코드가 CAT가 됐지. 그러면 봐봐. 원래는 CTT여야 되는데 여기가 CAT로 바뀌어. 그럼 만약에 이게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져. 그럼
그럼 RNA는 G, U, A라는 코돈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GUA라는 코돈이 뭐야? 어디 갔어? GUA.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발린.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원래 어떤 아미노산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되는데 염기 하나가 DNA에서 바뀌어 버렸더니 코돈이 달라져. 근데 하필이면 그 코돈이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코돈인 거야. 그러면 글루탐산이 결합하는 거 대신에 발린이 결합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미노산이 원래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아미노산이 결합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예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에서 결합하면은 원래 이 유전자에 의해서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는 거야. 염기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미노산이 달라지면서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니네 헤모글로빈 들어봤지? 자, 여기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진 유전자거든?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가 오목하면서 약간 타원 형태를 띠는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런데 이렇게 염기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지면서 코돈이 달라져서 결국 다른 아미노산이 중간에 와서 결합을 했더니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적혈구도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적혈구가 이렇게 약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약간 초승달 모양을 띠거든. 남 모양을 띠는 말이야. 그럼 니네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야? 산소 운반이지, 그치? 내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적혈구가 요 모양이면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니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는 산소 중에 한 30% 이상이 뇌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적혈구가 이런 모양이어갖고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면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지? 심각한 빈혈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지금 얘기한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여기 써놨다. 그치? 원래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염기들 중에는 쭉 이런 여기 중간에 CTT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A로 하나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코돈이 달라지면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적혈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빈혈에 시달리는 거야. 그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선생님 치료 못하나요? 치료 못해. 왜? 모든 세포에 DNA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세포에 있는 DNA가 다 이렇게 된 거야. 치료 불가능. 맞지? 물론 이런 유전병 중에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치료가 쉽죠. 거의 어렵다. 치료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여기 써놨지. 뭐 테토녀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것도 있고 낭성성중이라는 뭐 질병들도 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하여튼 뭐 증상도 모르잖아. 이거 뭔지 모르잖아.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처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뭐야? 그게 나타나는 질병들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전 정보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니네 교재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개념 체크 뭐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지? 자, 개념 체크는 뭐 지금 시간이 50분이라 뭐 거의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자, 요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요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야 되고 내가 요즘 풀어주도록 할게요. 풀어주도록 할게. 잠깐만.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자, 요 칠판 잘 보면서. 자, 다음 설명 중 OX로 표시해라. 잘 보면서 써야 돼. 개념 체크는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 자,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치? 내가 DNA 중에서 일부분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지? 당연히 맞는 말이 돼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따지면 DNA가 세포 하나당 46가닥밖에 없는 건데 유전자는 거의 2만 개에 가깝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된다. X가 되는 거고. 3번 DNA는 응축해서 염색체를 형성하므로 당연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 염색 분체 하나가 결국 DNA 한 가닥이 결국 꼬여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따라서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 그치? 유전자 하나가 어떤 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유전자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거죠. 생명체가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뭐야?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손한테 전달하는 거지. 단백질 맞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염색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염색체를 세포마다 나눠주고 그게 다시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에 감겨있다 그랬지? 이거 맞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염색체 구성물질은 DNA와 단백질 맞지? 아까 DNA 일부분이 단백질에 감겨져 있고 그게 염색사가 되고 그게 결국 꼬이면 염색체가 되는 거니까 염색체를 이루는 물질은 DNA와 단백질이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2번 빠르게 갑시다. 자,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유전자의 네 종류 모의 배열에 네 종류 유전자는 뭐다? 염기 순서에 따라서 그지? 그 염기들을 가지고 암호를 만들어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형질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3번 피부색이라든지 혈액형이 나한테서 나타났던 어떤 특징들은 다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유전자에 저장된 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네? 3번 유전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의 합성이 된 어떤 물질이 유전자에는 어떤 물질의 합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게 뭐다? 단백질.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했으니까. 자, 4번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가 나타나는 유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 단백질이 뭐야?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되는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눈동자가 갈색이 되는 거다. 적게 만들어지면 파란색 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멜라닌. 또는 뭐 멜라닌 색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5번. 기억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라. 생명체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날 때 DNA 그 다음에 뭐야? 기억은 뭐겠어?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에 전사가 된 다음에 그 RNA에 전사된 유전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선생님이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그 전체 과정을. 그래서 5번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OX 해라. 아까 얘기했지?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로 건너가는 걸 전사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DNA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냥 편의상 복사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지. 번역 과정에서는 자 누구를 번역하는 거라고 여기 써놨지만 RNA의 유전 암호를 번역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된다가 아니라 번역할 때는 RNA, DNA에서 전달받은 RNA의 유전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X가 되셔야겠다. 알겠니? 자, 7번.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DNA건 RNA건 염기 몇 개가? 3개가 조합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된다. 그래서 그 암호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번. DNA의 유전 정보는 전사가 돼서 RNA한테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DNA의 유전 암호는 RNA의 코돈이라는 암호가 되는 거다. 자, 그렇지. 결과적으로 원본은 DNA잖아. DNA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걔네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 순서가 정해질 거 아니니? 그럼 결국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DNA, 단백질 이렇게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고 8번 알맞은 말. 자, 이건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건데 아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질병 중에서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질병이 있어. 그래서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질병은 뭐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안 만들어져서 그게 축적돼서 나타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는 방금 설명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질병이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증상은 이것도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지만 결국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시간이 좀 다 되긴 했는데 니네 뒤에 개념학이 문제가 숙제인데 개념학이 문제가 숙제이긴 한데 요걸 보는 게 낫겠다. 그 개념학의 문제를 잠깐만 보자면 니네 뒤에 세포의 유전 정보 흐름계에서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들 중에 몇 문제를 선생님 다음 시간에 풀이 좀 할게요. 아마 니네가 풀다 보면 뭐 어떤 친구들은 다 풀 수 있겠지만은 못 푸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 중에 몇 개 뭐 풀었든 못 풀었든 내가 몇 개 추려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에다가 오늘 선생님이 여기 봉투에 써놔서 날짜 요거 내가 오늘 또 워크북 나가는 게 주간 과제가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좀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